예, 말씀드린 대로 어제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오갔는데요. 안전행정부라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안전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 하라고 잘하라고 이름까지 바꾼 부서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당장 사표를 내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중진, 그것도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여 특별법과 기업살인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네, 접니다. 예. 어제 안행부 장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당신이 다 죄인이다. 뭐 그렇게 변명이 많냐. 당장 사표 내라. 거친 비난을 하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글쎄요, 어저께 물론 이 사건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도 죄인의 심정이고 또 저도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많은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이제 사고 경위라든가 수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장관이 좀 이렇게 자기는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우리가 듣기에는 좀 변명같이 들렸어요. 변명같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예. 자꾸만 우리들 의원들 눈으로는 인노모의 자세가 안 됐다. 변명 같다. 배경이 어떻고 구조 시간이 어쩌고 자꾸만 얘기를 들려놓으니까 예. 너무 답답하지요. 답답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우리 장관은 지금 사태 수습을 해야 할 입장인데 사태 수습할 수 있는 사고도 있지 않고 능력도 의심스럽다. 예. 그러니까 장관은 지금 사표 내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을까 싶은데요. 박차하기보다도 어떻든 간에 자기는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초동 대응이 잘못됐고 수습이 잘못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습 대책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런 것이 이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럴 사건이야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강 장관 사퇴하라고 지금 우리 서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안전행정부 장관 사퇴를 넘어서 그 수준 넘어서 개각까지도 가야 할 상황,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아직 시신이 한 24구 남아있는 것으로 행방불명된 분이요. 지금 23분 남아있습니다. 예, 23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 이분들 수습이 좀 돼야 됩니다. 이분들 지금 모든 피해자 가족들이 한 분 한 분의 시체까지 전부 수습해달라고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숫자도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럼요. 물론이죠. 빨리 이분들이 구조되거나 어떤 간에 시신에도 찾아야 되는데 이 사태가 수습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사태 수습이 중요하고요. 그 후에는 네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께서도 사의를 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도로 아마 많은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하실 것이고 해당 국무위원들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백지 상태에서 다시 개각을 해야 될 만큼 대폭 개각이 있어야 된다고까지도 보십니까? 개인적으로요. 글쎄요. 하여튼 이번에 좀 땜질식은 아니지 않겠느냐. 땜질식 소폭 개각은 아니다. 네. 좀 큰 폭세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각 총사 때까지도 고려해야 할 수준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사태 수습 후에 드릴 말씀인데 지금은 제가 말을 좀 사기도 문제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폭. 네네. 어제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자.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안이다라고 제안까지 했는데 이것도 고려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정부의 책임이 크죠. 사태 잘못됐죠. 예. 그러나 사태가 좀 수습되고요. 우리가 정부하고 여당이 대안을 내놓으면요. 예. 이 대안을 또 확실하게 실천하고, 이런 모든 사태에 뿌리 뽑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칙을 가지신 분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 참 역설적이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고 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립내각이다 이런 것은 전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건 아니다. 네네네. 예. 책임지고 저는 사태가 수습이 되면은 다시는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예. 오해를 뽑는 대책 그리고 피해자 보상 예. 이런 문제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꼭 해낼 정부는 박근혜 정부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하는 것을 또 원칙을 주장하는 그분이 많이 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신뢰를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각 사퇴 개각 이야기 나올 때 풀이 너무 좁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는 중립내각 구성을 해서 좀 여러 인재들을 등용해서 가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요. 그건 중립내각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아마 이번에 개각이 되면 또 총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에 준하는 예. 올바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알겠습니다. 저는 채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새누리당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법을 하나 제안을 하셨어요. 세월호 4.16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안전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저는 법안 이름에 반성이 들어가는 거는 처음 봤네요. 세월호 참회 특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는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물론이죠. 분명히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저는 좀 줄여서 세월호 참회 특별법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법안을 제출합니다. 어저께 국회의 학자들 도움을 얻어서 제가 법안을 만들어 놓고요. 예. 어저께 제가 안행위에서 이 얘기를 했고 또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시는.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자 처벌, 국가재난체계의 혁신 방안 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니까 진상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성역 없는 조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집어넣죠. 예. 그리고 이것도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이런 것은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예. 이 특별법에 집어넣음으로써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까지 과거 그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의회가 1년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진상규명과 시대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재난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수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조사도 민관군이 정이 민간인도 참여하고 정부도 참여하고 그 정치인도 참여하는 그래서 민간정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로 해서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 법에다 집어넣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미국 9.11 위원회처럼 전직 대통령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이 정도까지도 포함하는 성역 없는 조사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여야 그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그걸 미리 그 법에다 저는 그런 명시할 일이 없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좀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누구까지다라고 정해놓지 않고 가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 겁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지.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지면은 정치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은 대통령까지 우리와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적 상황이.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아, 그것까지는 전직 대통령이 이제 뭐 법도 만들고 어떻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이 혹시 필요하다면 뭐 규정 지어놓는 건 아니지만 누구라 할지라도 성역 없이 가겠다. 이 정도. 이거는 이 사건은요. 예. 좀 반인륜적인 그 기업의 부도덕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니 1,000톤 실어야 할 화물을 돈을 벌기 위해서 3,000톤 3배 이상 3,000톤을 싣고 이렇기 때문에 하중을 못 견뎌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반악질적인 기업들은 아주 응징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 때 다른 기업도 저는 앞으로 좀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내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청원 의원께서 새누리당의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들의 마음, 민심은 어떻다고 읽고 계십니까? 선대위원장으로서. 글쎄요, 저도 요즘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로 하고 다닙니다. 그러시죠. 만날 때. 뭐 여당 지지층은 경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위기라는 것도 좀 느끼세요?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해야죠. 이제 저희가 새로운 그 대비책을 좀 세워놓고요.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는요. 예. 국회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법도 그렇고 각종 예산도 그렇고 예산안 예산도 정부에서 나오면 저희가 정치권이 조사도 그렇고요. 예. 저희 정치권이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저희 당이나 정부를 바라보는 눈이 지금은 따갑죠. 따가운데 우리가 대책을 내놓으면은 다시 우리 박근혜 정부 또는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는 분명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려움에 있죠. 어려움에 있군요. 이대로 대책 제대로 못 세우고 어영부영 20일 가면 선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까지 보세요. 우린 대책 자신 있다고 보고요. 저도 오늘 이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또 대통령의 철학도 그렇고 원칙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고 잘못된 부분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뿌리를 뽑고 또 대책을 내놓고 이 부분에 완벽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조금 도래하면은 다시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 신뢰를 국민들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새누리당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서청원 전 대표 만났습니다.